우리 이제 지난번 수업 때부터 이제 질문받지 못했던 이제 신앙중부터 시작해서 신앙중, 한영중, 천호중, 그리고 이제 등총중, 서초중, 엄난중 기출풀이를 영상 두 개로 나눠서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먼저 신앙중부터 이제 좀 질문 들어온 것들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중 이제 중간 4번을 보시면 돼요. 신앙중 이제 중간 이제 기출 이제 4번을 5번이구나. 5번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제 5번 문제에서는 이제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우리 이제 어떤 혼합 계산을 계산한 연산 결과가 유리수가 되는 조건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런데 나오는 미정계수 A나 B 같은 것들은 다 이제 유리수인 조건들이 좀 있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자, A 플러스 이제 B 루트 M 꼴이 있고요. 여기 있는 루트 M은 반드시 무리수고 자, 여기에서 요놈이 이제 유리수일 조건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놈이 유리수일 조건은 여기서 이제 A와 B는 반드시 유리수여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루트님이 무리수라면요.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조건 하에서 요놈이 유리수이려면 이제 반드시 여기 있는 루트 m의 이제 개수인 b가 이제 0이어야 됩니다. 이제 무리수에 이제 해당하는 것에 곱해지는 수가 이제 0이어야 이제 주어져 있는 식이 이제 유리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어진 식을 계산을 간단히 해서 이런 걸로 맞춰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것도 계산할 때 지금 이제 뒤에 이제 곱하는 식이 있으니까 뒤에 있는 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항식 연산으로 전개를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식도 유리화를 한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을 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유리화를 해보게 되면 루트 2 마이너스 1에 루트 2 플러스 1을 이제 분자분모에 곱해서 유리화를 하도록 하겠다. 유리화를 이제 해보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부터 먼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분모는 루트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제 1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분자만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루트 2에 루트 2를 골고 곱해서 2가 되고, 루트 2, 그 다음에 a 곱하기 루트 2에서 a 루트 2가 나오겠고요. 1 곱하기 a 돼서 이제 A가 나오게끔 하면 되는 거고, 이제 뒷부분도 전개를 해서 계산해 놓을게요. 이렇게 두 개 곱하면은 4 곱하기 루트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2꼴이 돼서 이제 8이 나올 거고,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루트 2가 나오는 거고요. 4A 루트 2가 나오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제 3A가 나올 텐데, 자, 여기서 이제 8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루트 2가 4A 루트 2가 나오니까, 얘네들을 다 이제 뺄 거기 때문에 가로로 각각 풀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식이, 정리가 돼서 좀 나오도록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다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 우리 루트 2가 붙어 있는 부분들과 이제 루트 2가 붙어 있는 부분들과 그렇지 않은 수들을 다 따로따로 모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A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루트 2가 붙어 있지 않은 2나 플러스 A 같은 것들은 다 유리수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하고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 결과 간단히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A하고 3A를 모아주시면은 이제 4a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와 3루트 2 더해서 4루트 2인데 거기다 a와 마이너스 4a까지 이제 개수를 모아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1 더하기 3에다가 a에 마이너스 4a까지 더하시면은 4 마이너스 3a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우리 이제 식을 계산했을 때 우리 루트 2의 개수가 현재 이제 요놈이니까 이제 여기서 요놈의 값이 0이 되게끔 한 a의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의 값이 3분의 4가 이제 좀 나오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신한중 중간 이제 9번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9번 이어서 보면 우리 이제 9번에서는 0과 1 사이의 수가 x일 때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는 그 식의 절대값 취급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절대가 안에 있는 것이 이제 x, 즉 우리가 제곱되는 것이 만약에 양수이면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음수라면은 부호를 바꿔서 우리가 이제 루트를 없애는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x가 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x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수니까 이제 2분의 1 같은 거라서 이게 양수인 건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이제 이 판단이 조금 힘든 겁니다. 자, 이 판단이 조금 어려운데,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이제 4를 빼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으로 가르치게 되면, 이제 이거는 그냥 바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얘네들은요, 자,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이고 앞뒤로 곱한 거에 2배 하면 플러스 2고요. 뒤에 거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분의 1이니까, 여기서 4를 뺐을 때, 우리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 x제곱분의 1. 이렇게 세 개 항으로 이제 간단하게 줄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x제곱분의 1이니까 그 앞뒤로 곱한 거의 곱은 앞뒤로 곱한 것의 값은 1이고 여기에 2배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얘네들은요 x-x분의 1의 제곱이라고 좀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x-x분의 1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제 위에 거가 나오니까 거꾸로 이제 전개된 걸 보고 이렇게 묶으시기를 해야 되니까, 자, 주어진 식을 이렇게 다시 이제 묶어주면은, 자, 이런도 우리가 제곱의 어떤 식의 제곱의 제곱분이니까 이제 절대값 개념 적용해서, 자,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수면 역수가 더 크죠? 자, 우리가 이제 2분의 1이나 이래 2분의 1 같은 것들을 이제 넣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얘네들도 음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할 때 얘네들의 부호를 골고루 바꿔서 이제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더하게 되면 이제 x하고 마이너스 x 합쳐서 0 되는 거니까 이제 계산 결과는 x분의 1만 남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제 11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부분들은 질문이 많이 없더라고요. 이제 기말 쪽은 이차함수나 방정식 활용해서 좀 질문이 나오는데, 1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이 수를 이제 가지고 이제 약수를 이제 구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약수를 이제 중일 과정에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수를 문자처럼 보고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주어진 식의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된 모양에서 이제 약수를 좀 읽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32제곱이면은 우리 16제곱의 제곱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여기는 1은 1의 제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꼴이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은, 자, 이게 16제곱 플러스 1에다가 이게 16제곱에 1을 뺀 것에 곱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게 16제곱도요. 이제 이게 8제곱의 제곱에 1제곱을 이제 뺀 것이니까, 자, 여기 이제 제곱도 안 붙였네요. 자, 그럼 제곱 빼기 제곱꼴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고 2의 8제곱 더하기 2의 8제곱 빼기 1꼴로 이제 나오겠죠,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다 해나가게 되면 우리가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일일이 다 적지 않더라도요. 자, 이렇게 적지 않더라도 이것도 또 8제곱, 즉 짝수제곱이니까 4제곱의 제곱을 생각해서 4제곱에 1 더한 거, 이런 것과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식과 구조가 다르지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도 이게 4제곱에다가 1제곱을 뺀 걸로 생각하시면, 이게 4제곱의 제곱에서 1제곱 뺀 걸로 생각하면, 이게 4제곱에 1을 더한 것과 이게 4제곱에서 1을 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이것도 제곱의 제곱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차례로 다 적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가 여기까지 이제 끌고 나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내가 여기 있는 얘네들은, 자, 고생공식으로 합차에 곱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고생공식 차례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단계 거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안 풀어본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2제곱 마이너스 1을 자,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놓고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는 어떤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가로 안을 계산을 한다면 이에 고도제곱 계산해서 1 더한 것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게 16제곱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예. 여기는 이제 얼마 나오냐면 3. 여기는 뭐 4 더하기 1에서 5가 나오겠고, 여기는 16 더하기 1이니까 17 나오나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 65가 나오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들이 될 겁니다. 여기 65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게 8제곱이니까 256이죠? 257 나오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 결과가 이런 등등등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수들이 다 이제 뭐냐면은,
여기는 32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들이라고, 약수들. 이런 애들이 다 주어진 수들의 이제 약수들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이제 주어진 수들의 이제 약수들이니까 여기가, 자,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게 32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들인데, 그 중에서 10과 20 사이에 있는 약수를 고르라고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 하나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눈썰미, 자, 얘네들. 지금 곱해진 관계니까 얘네들을 서로 곱한 것도 여기는 얘네 32제곱 마이너스 1의 약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17하고 15라서 얘네들의 차이가 2인 것을 이제 걸러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11번도 자, 이렇게 주어진 수를 인수분해해서 이제 마치 소인수분해 하듯이 모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약수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중 이제 기말 파트도 좀 볼게요. 이제 자, 그럼 신앙중 기말 8번을 보시면은 5 플러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이 자, 지금 2차 방정식의 한 근일 때 A, B가 어떤 수인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고요. 자, 여기서 5 플러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먼저 골라놔야겠죠? 그러면 이제 5 플러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이 이제 어떤 놈인지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자, 무리수 부분이 몇과 몇 사이에 있나, 어떤 연속한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1과 2 사이에 루트 2가 이제 존재하겠죠? 그럼 이제 루트 2의 정수분은 1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의 모든 수에다가 5를 더해서 5 플러스 루트 2가 과연 어떤 연속된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 이렇게 찾아내시면 6이 이제 5 플러스 루트 2의 정수분이 되는 거라서 5 플러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자, 5 플러스 루트 2의 본체에서 정수분인 6을 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5 플러스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찾아내는 걸로 우리가 이제 어떤 무리수의 소수 부분은 이제 구하는 연습들을 했었던 거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이렇게 쓰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어떤 이제 방정식의 한 근이 무리수 더하기 어떤 정수꼴, 무리수 더하기 유리수꼴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런 식으로 유리수를 먼저 적고 무리수를 뒤에 적는 식으로 이제 가셔야 그 다음 실수를 반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A하고 B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방정식의 모든 계수는 다 유리수라고 해서 흔히 이런 거를 보고 유리계수 2차 방정식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 근이 이렇게 무리수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근해 공식에서 이렇게 구해졌다는 얘기니까 다른 근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리수 부분의 부호가 바뀐 두 수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A, B가 어떤 수여야 되냐, 그거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마무리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분을 합치면은 이제 실제로 두 분 합치면은 마이너스 1끼리 두 번 합치게 되는 거죠. 루트 2는 억제에 사라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개수들의 관계에서는 2차항 계수분의 1차항 계수라서 마이너스 1분의 2 해가 A 이렇게 해서 다 쓸게요. 마이너스 1분의 A 이렇게 해서 A가 이제 2가 나오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곱은요,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루트 2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1제곱에서 2제곱 뺀 거야. 루트 2의 제곱을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뺀 것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1분의 B, 즉, 상수항, 이제 2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 두 분의 곱과 같으니, 여기서 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얻어내시면은 A와 B를 합쳐서, 이제 1이라고 이제 정답이 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번도 이거 해결하면 되겠고, 지금 칠판 줄기 날아가는 그런 현상도, 와, 하도 안 썼더니 이제 칠판 줄기가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자, 이제 그러면 9번에서는 우리가 이제 직선인 한 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이제 M이라고 하고, 이제 그 수선의 반을 이용해서 아마 이렇게 직가삼각형을 좀 만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우리 어떤 직선이 지나가는 점이 이제 이제 XY 절편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PM이라는 성분이 삼각형 AOB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자, 이렇게 PM이라는 성분을 이제 적당히 그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문제에 이제 그려져 있는 대로 OP까지 좀 그려볼 텐데, 자, 그럼 삼각형 AOB의 넓이를 PM이 이등분할 때 M의 X좌표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거고요. 삼각형 AOB의 넓이 자체는 이제 4, 4, 16해서 2분의 1 할 거니까, 넓이 자체는 어렵지 않고, 자, 여기 있는 이 PMB라는 넓이는요, 삼각형 PMB의 넓이는 여기는 이제 AOB의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8에서 이렇게 이제 PMB의 넓이가 이제 4가 나오게끔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PM의 길이를 M의 이제 X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P의 X좌표를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럼 P의 X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직선 AB, 즉, 이제 Y좌표는 4이면서 X좌표는 4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4,0과 0,4까지의 이제 기울기는 이거 하실 줄 알면 바로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영상에서는 이걸 왜 해도 되는지는 이야기는 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4분의 4에서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충분히 다뤘던 거니까. 잠깐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y절편이 4인 직선이니까. 자, 여기 있는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 AB 이제 그 1차함수 그래프에 해당하는 식은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우리가 x가 a일 때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로 이제 정해지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P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그럼 삼각형 PNB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PNB의 넓이가 이제 4라는 걸 이용을 할 거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M의 X좌표나 P의 X좌표는 다 A이고요. 그러면 이제 M에서 B까지 길이는 4에서 이제 A를 뺀 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PM의 길이는 P의 Y좌표는 요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곱으로 이제 여기 있는 PNB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2분의 1 곱하기 4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더한 건데, 어차피 4 마이너스 A나 A 마이너스 A 플러스 4나 똑같은 거니까, 뭐, 굳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반드시 45도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2학년 과정에서 조금 시간 문제로 조금 설명이 되는 것들인데, 그래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인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예, 직선의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이제 x좌표과 y좌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같은 수여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게 지금 x, y좌편이 다 양수라서 그렇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네들 어차피 평행할 거고 이제 x, y좌편이 서로 이제 같을 때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XY축과 기울기 일자리 직선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은 그러면은 여기는 X좌표과 Y좌표의 절대값이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여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서 보면 4, 3 이렇게 XY좌표의 서로 이제 값이 똑같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45도.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딱 구해주면 원래는 2분의 1의 4-a제곱으로 우리가 이제 바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뭐 중간 과정을 어떻게 거치든 우리가 이렇게 4-a의 제곱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넓이 4를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4-a의 제곱은 반드시 이제 8이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4-a는 그러면 2 루트 2가 되겠죠. 또는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될 텐데 자, 여기서 이제 A가 이제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서 P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서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양수 조건에 맞춰서 이제 A의 값이 적당히 A 값으로 적당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이제 4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이제 A가 4 플러스 2 루트 2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둘 다 양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A가 0과 4 사이에 이제 선분 PM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P의 X좌표인 A가 4보다 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좀 걸러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의 값을 이제 구해주시면 이렇게 4-2 루트 2가 나오고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제 P 또는 M의 X좌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에서는 이제 길이가 15cm의 끈을 잘라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삼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자, 큰 정삼각형 넓이의 비가, 두 정삼각형 넓이의 비가 2대 3이 되도록 할 때, 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 넓이 공식도 이참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피타고라스를 배우고 거기선 따로 이전에 이제 학생들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울 때 배우는 공식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거나 어떤 뿔의 부피를 구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용이 언급되진 않고 이제 제곱근 개념을 배워야지 그거 배울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곱근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 이제 섞여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넓이 공식 하나 이제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삼각형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자, 우리가 정삼각형도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밑변 하나 정해서 높이를 내려야지 이제 정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높이 내렸고요. 자, 먼저 높이부터 구할 겁니다. 자, 높이는 h라고 하고, 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a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이게 높이를 그으면은 여기는 밑변이 반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변에 이제 절반이 2분의 a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 한 변은 다 a로 똑같겠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길이 a라고 하려면은 여기는 h는요, 이제 이렇게 먼저 정해져요. h제곱은 우리가 이제 a제곱에서 2분의 a제곱을 뺀 거겠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위해서 제 2분의 a제곱 이렇게 뺀 겁니다. 그럼 a제곱 빼기 4분의 1a제곱이니까 4분의 3a제곱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h는요, 양변에 이제 제곱근을 씌우면은, 자, 2분의, 여기 루트 4니까, 이제 4의 제곱근 2고, 루트 3의 제곱근 루트 3일 거고요. a제곱의 제곱근 당연히 a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양수 개념이니까 양의 제곱근만 딱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높이 h로 구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각형 넓이에서 먼저 이제 높이를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정삼각형 높이는 한 변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곱한 거다. 라고 이제 조금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럼 넓이는 이제 2분의 1에다가 밑변 곱하기 높이. 즉, 밑변이 이제 a고, 여기다가 이제 a로 곱한 다음에 2분의 1까지 곱한 게 넓이식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쓰여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중3 1학기 과정을 좀 배우게 되면 요거까지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좀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정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식은 4분의 루트 3의 제곱인 거고,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큰 것 때 정삼각형, 큰 정삼각형과 작은 정삼각형의 우리가 이제 한 변의 길이의 비를, 한 변의 길이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끈 두 개의 합이 끈 두 개인가요? 끈 한 개죠. 끈 15cm를 잘라서 우리가 이제 정삼각형 큰 거 작은 거 두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요. 우리 이제 한 변의 길이 여기를 A라고 했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3A 더하기 3B가 15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둘레의 합이 지금 끈의 길이와 똑같기 때문에 한 변의 합은 반드시 이제 5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 B는 그러니까 5에서 이제 A를 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의 넓이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공식을 이용하면 한 변의 제곱에다가 4분의 2, 3 곱한 게 작은 정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한 변의 제곱에다가 4분의 2, 3을 곱해서 정삼각형 넓이를 이제 구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얘네들의 비율이 이제 몇 대 몇이 되냐고 하면 이제 2대 3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삼각형끼리는 서로 닮음이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전개해서 풀어서 문제를 해결해 보셔도 되는데 조금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넓이비가 2대 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넓이가 2대 3인데 그럼 닮음비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우리 여기서 이제 루트 2대 루트 3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의 비로 닮음비를 체크하죠.
자, 그러니까 루트 2 대 루트 3은 여기 보이는 a 대 5-a가 똑같습니다. 라고 놓고 문제를 해결을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 내볼게요. 물론 이것도 여기는 4분의 루트 3은 골고루 있는 거 쳐내고 이제 문제 푸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제 안에 거 곱하고 바깥 거 곱해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놓을 거고요. 자, 그럼 루트 A에 이항해서 우리가 이게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계산 결과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트 3 플러스 루트 2가 A의 계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A에 곱해진 루트 3 플러스 루트 2로 양변을 나눠서 A의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유리화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리화까지 이제 해주시면은 이제 A의 값이 그럼 뭐가 나오나? 5루트 6 마이너스 이제 10이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봐 주시면 이제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가 요놈이니까 이제 5-A 해서 이제 한 변의 큰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여기는 A는 작은 정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니까 큰 정삼각형 B로 구하려면 이제 여기를 이제 이용해서 5에서 요 식을 이제 빼는 걸로 이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 좀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15번을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A하고 Q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H차 함수가 지나가는 점이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이제 그래서 그래프 따로 안 그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주어진 점을 이제 대입하시면 돼요. 이제 1, 마이너스 1을 지나네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주고, 2, 5도 대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AQ로 구할 수 있는 식을 두 개를 만듭니다. 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플러스 Q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자, 2, 5 대입하면 4A 플러스 Q가 5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Y 자리에 이제 각각의 지난 점의 XY 좌표를 대입을 하시고, 이제 얘네들을 연립을 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더 계산을 뭐 진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이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한준도 이제 좀 질문 들어온 거는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3학년 1학기 문제 중에 이제 기말 파트에서 이제 13번을 보시면은 축구 선수가 공을 찼을 때 이제 공을 찬 후에 걸린 시간과 이제 축구공의 높이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알려주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를 구하는 식을 이제 구해봐라라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런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는 해드리진 않았죠. 이제 뭐 문제 있으니까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우리 이제 사실 최대 최소 개념을 좀 배웠어야지 조금 바로 이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인데, 자, 여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기 위해서 표준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냥 표준형을 만들어 보면은,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16과 마이너스 16이 껴들면서 이제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돼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x가 4일 때 y가 16이고 이게 사실 이제 여기서 x로 묶어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0과 8에서 x축과 만나는 이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의 그래프거든요. 이제 그래프 이제 그려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자, 그럼 이제 공을 찬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y에 해당하는 높이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럼 공의 최대 높이는 그럼 어디냐면 여기는 꼭지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공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이제 최대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뭐 세 줄 쓰시고 이제 계산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최대 높이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제 최대 높이는 이제 그냥 16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좀 볼게요. 자, 그럼 16번에서는 이렇게, x가 2보다 작을 때 이제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감소하고 x가 2보다 클 때 x값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번에 이제 좀 정리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이제 이차함수의 축이 x가 a이면 이제 어떤 멘트가 따라올 수 있냐면요. 우리가 그래프의 볼록한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x가 a보다 큰 데서는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자,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는요.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는 여기 있는 얘네들이 y값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걸 한번 기준으로 볼까요? 이제 축은 x는 4죠. 여기가 이제 축이죠. 축은 x는 4인데 여기는 4를 기준으로 4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x값이 늘어날 때마다 y도 이렇게 오른쪽 그래프 위가 하향하니까 y도 늘어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x 4보다 클 때는 y값이 다운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문제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가 a보다 큰 데서 x가 증가하고 y가 증가하는데 x가 a에서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한다. 뭐 이딴 멘트들이 달려 있으면은 다 모두 자, 이렇게 축의 위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축의 위치를.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축은 x는 2라는 거예요. x는 2가 이제 축이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2차 함수식은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반드시 표준형을 만들었을 때 x-2제곱으로 시작하는 모양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x-2제곱으로 이제 시작하는 모양일 거라는 거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y좌표에 해당하는 거, 꼭지점 y좌표에 해당하는 거 뭔지 모르니까 네모로 이렇게 가둬놓고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식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요 식과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던 x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에 3a 플러스 1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식인 거죠. 같은 식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1차함끼리 비교하시면은 이제 a가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얘네들끼리 비교하면은 이제 a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니까 얘네들에 집어넣으시면요. 여기 보이는 상수항이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6 플러스 2까지 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올 테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 5가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4 플러스 네모에 해당이 되는 식이 있겠고 그러면 이제 네모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꼭지점의 y좌표일 거니까 마이너스 9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이차 함수의 꼭지점의 이제 좌표는요. 이제 2, 마이너스 9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영준 질문도 이제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영준 중간 이제 7번 문제는요. 자, 우리가 이게 A, B분의 A, 그 다음에, C분의 B, 그 다음에 D분의 C가 다 같은 수입니다. 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조건부터 먼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실제로는 뭘 문제에서 알려준 거냐면 비율을 알려준 거거든요. 이제 몇 분의 A, 몇 분의 C, 몇 분의 몇 분의 몇 분의 몇이 같다. 어떤 세 분수가 서로 같다라고 돼 있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는 K라 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문제에서 옛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조건을 이렇게 안 써주고요. 뭐 이렇게 써줄 때도 있어요. A 대 B는 B 대 C와 같고 C 대 D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줄 때도 있는데 N에다 N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래 이런 비례식이 이제 쓰여져 있는 이런 이 비례식은요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런 분수식, 나눗셈식에서 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A 대 B를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B분의 A로 고쳐서 구했던 거를 초등 과정에서 연습해 본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자 여기서는 이렇게 놓고 자, B분의 A가 K니까 그럼 A는 B를 이렇게 양쪽에 곱해주면은 이제 BK 이렇게 되는 거고요. C분의 B도 K니까 그럼 B는 C 곱하기 K에서 CK 그럼 C는 자, D분의 C가 K니까 이제 DK라고 좀 놓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좀 보시면 B하고 C가 이제 루트 2와 루트 3이니까 여기를 조금 이용하면 K가 얼마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루트 2, 루트 3을 넣어서 뭐 이렇게 루트 3분의 루트 2로 바로 구해도 되겠다. 그럼 K는 루트 3분의 루트 2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B하고 C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K라고 놓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A를 이제 구하라고 시키는 거니까, 이제 A를 먼저 구해보시면은, 이제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B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를 세로 구해보시면 루트 3분의 루트 2에다가 루트 1을 한번 더 곱한 거니까 b 그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고요. 자, 일단 뭐 유리화를 이제 일단 하지는 않을게요. 이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계산도 해야 되니까. 그럼 D에 해당이 되는 수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D분의 C가 이제 K라고 했고, 예, C는 DK라고 했으니, 그럼 거꾸로 이제 D를 구하고 싶으면은, 이제 K로 C를 나누면 되는 거겠죠? K분의 C를 합니다. 그럼 C 곱하기, C가 루트 3이니까 바로 써볼게요. 루트 3 곱하기, 자, K분의 1을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자, 루트 2분의 루트 3으로, 자, 여기 있는 K의 역수를 이렇게 곱해서, 이게 D의 값을 루트 2분의 3이라고 좀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계산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C 마이너스 D를 계산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제, A하고 이제 B를 더한 거, 자, 즉, 루트 3분의 2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루트 2였던 거고, 이제 C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에다가 적당한 수를 다 꽂아 넣으시고요. 이제 계산을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전개를 골고루 다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셔서 이제 풀어주시면 루트 3 이렇게 약분되죠. 2만 남아요. 그래서 미리 곧셈 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식의 구조를 보면 곱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라는 느낌 들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를 곱하게 되면은 뭐 이제 루트 6분의 6 이렇게 될 거고 예를 들면 유리화를 하겠죠 나중에. 자, 이렇게 곱하면 또 루트 6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루트 6이 약분돼서 마이너스 3이 남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유리화를 해보게 되면 알겠지만 6분의 루트 6이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도요 루트 6이 되면서요. 자, 주어진 식에서 루트 6과 루트 6을 더하게 되니까 얘네들 0대에서 날아가죠. 그 2하고 마이너스 3만 계산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또 이렇게 해결해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9번 볼게요, 9번. 자, 9번에서는, 자, 이제, 자, 4 마이너스 루트 2a가 이제 2 마이너스 루트 1은 이제, 곱해서 이제 b가 나오게끔 하는 유리수 ab를 구해보라고 시킨 건데, 4, 2 곱해서 8, 4 루트 2 빼고, 이제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자, 전개를 해서 이제 좌우변에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간단히 정리를 해보시면은, 여기 조금 잘못했네요. 여기가 이렇게 곱하면 2루트 2a인데,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루트 2a 플러스 2a 이렇게 좀 다시 쓸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ab가 유리수이기 때문에, 자, 8과 2a가 유리수고, 루트 2가 붙어 있는 4루트 2와 2루트 2a가 무리수입니다. 자, 그럼 유리수가 되는 거 따로 이렇게 모아주시고, 그 무리수가 되는 것도 이렇게 따로 모아주시면, 여기는 이제 무리수의 개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a까지 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루트 2의 개수를 이렇게 모아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자변의 계산 결과가 어떤 유리수 b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대놓고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신환중에서 아까 풀어봤었던 유리수가 될 조건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여기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루트 2의 개수인 4-2a가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2여야지 이게 0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0 될 거고, 여기 성경 쓸 거 없이 여기 왼쪽에 있는 유리수 8 플러스 2a에다가 a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 새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4가 나오게끔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그럼 10번 문제도 이게 마치 연립방정식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루트 x와 루트 y가 얼마인지 구하는 이제 연립방정식처럼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루트 x와 루트 y의 합이 17인 거고, 자, 루트 x에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4y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루트 4y. 자, 그러니까 4를 루트 바깥으로 빼주시면 루트 y의 개수가 마이너스 2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는 2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빼면 루트 x가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루트 2y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y를 빼는 거니까 3루트
y가 되면서 17 빼기 2 하니까 15고요. 자, 그러면 루트 y는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은 15 나올 거고, y는 그 정체가 5, 25여야지 이제 되는 거겠고요. 양변을 제곱했을 때. 그럼 루트 y가 5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루트 x는 1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12 더하기 5에서 17 나올 거고, 그럼 x는 12제곱인 144라는 수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서 x와 y를 루트 x와 루트 y를 더한 거, x 더하기 y의 제곱근이죠? 여기다 144, 25로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144 더하기 25니까 169고요. 13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계산기가 떨어집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12하고 5를 구한 다음에 바로 더하시면은 망하는 거예요. 루트 x 더하기 y를 했다는 거는 x 더하기 y를 먼저 한 다음에 제곱근 기호를 적용한 거니까 그 계산 순서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둘레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과 정사각형이 있을 때 정사각형의 넓이가 정사각형의 몇 배인지 구하라고 그랬고, 여기는 높이 공식을 알려줬죠. 옛날에는 이렇게 높이 공식을 우리 3학년 2학기 거에서 피타고라스 배웠으니 이렇게 높이 공식이 남아 있는 거야 아마. 근데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아직 한 1년 남았지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이 되면 문제에서 이런 걸 알려주진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18번을 보시면은요. 자, 정사각형의 넓이 둘레 길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레 길이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이제 자, 둘레 길이가 이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 변의 길이를 그냥 정사각형은 그냥 A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좀 다르겠죠? 자, 그러니까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둘레 길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삼각형 둘레 길이 같으니까 A하고 4A하고 3B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A, B의 관계식이 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제 A, B의 관계식이 나오니까 정말 단순하게 풀려면 B는 3분의 4A라고 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넓이를 구하게 되면 A제곱이고요. 자, 여기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B 곱하기 BA가 3분의 4A니까 우리가 아까 넓이 공식 이야기해줬죠? 4분의 9사 한 변 제곱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는 B제곱 자리에 요 놈을 끼워 넣어서 자, 이렇게 이제 식을 이제 구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분의 4A의 제곱이니까 9분의 16A 제곱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를 풀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A 제곱이 요 놈의 몇 배인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 놈의 나누기 자, A제곱 나누기 요거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차피 A제곱끼리 나누면 이제 1 될 거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얼마인지만 이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정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몇 배인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1 나누기 요 놈이니까 이제 계산해보시면 4, 9분의 4 루트 3인데 이제 1에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는 나누는 수에 뒤에 나누기 기호 뒤에 오는 수의 역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뒤집어서 구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유리화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유리화까지 해주면 얼마냐? 4분의 3 루트 3이 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분의 3 루트 3배다라고 이제 13번 문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신박하게 풀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자, 4A는 3B가 같다라고 하면, 이걸 의미하는 거죠. A 대 B의 비율이, 이제, 3대 4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율을 알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맞춰 놓은 다음에 얘네들로 넓이식을 계산해서 이렇게 똑같이 정사각형 나누기 정삼각형에서 정삼각형이 몇 배인지 구하셔도 좀 됩니다. 뭐 아주 이제 신박하지는 않겠지만 계산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은 그냥 이렇게만 해주셔도 문제 풀이가 좀 끝나는 거고요. 이제 19번 볼게요. 19번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수하고 민재의 생일이 모두 7월인데 지수가 민재보다 생일이 2주 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의 생일의 날짜를 곱하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지수 생일이 민재 생일보다 2주가 빠르네요. 그러면은 두 사람의 생일의 날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지수 생일을 x라고 좀 하죠.
그러면 이제 날짜가 빠졌다는 얘기는 날짜가 빠졌다는 얘기는 날짜에 해당하는 수의 크기를 이해하면 지수의 수가 이제 더 작다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가 민재. 그럼 민재가 생일이 2주 뒤인 거니까 여기 날짜 계산해 보면은 딱 정확하게 14를 더한 게 자, 민재 생일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날짜의 곱이 207이라고 이제 문제에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들고 자 여기서 이제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푸나 지금 여기서 푸나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어차피 곱해서 207이 되는 것 중에 더해서 14가 되는 거 더해서 이제 실제로 차이가 어떤 곱해진 두 수의 차이가 14가 되는 걸 찾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x는 어차피 자연수일 거잖아요. 생일이니까 그러면 두 자연수인데 이제 차이가 14이면서 곱이 207인 두 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곱이 207이 되는 것 중에서 먼저 짝꿍들을 먼저 이제 찾아보겠죠. 그럼 이제 207이 곱해서 207이 되는 두 수가 뭐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면 이제 소인수분해 등을 이용해야 될 텐데 한번 9 곱하기 뭘로 해볼까요? 9, 28. 27이니까 얼마 나오나? 24. 그럼 둘의 차이가 24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제 x가 9인 거예요. 이제 x는 작은 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7월 9일이 이제 정답이 좀 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영중 중간 지나서 한영중 기말 좀 볼게요. 자, 한영중 기말 6번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이차함수의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라고 시키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제곱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서로 그래프의 폭이 이제 일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서로 평행이동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형을 고쳐보시면은 자, x-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요. x- 이제 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표준형 고쳐보면 꼭지점에 x좌표는 다르지만 y좌표는 마이너스 4로 똑같다는 거 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이제 축이 x는 이제 1인 거고 하나는 축이 x는 3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이제 적당히 이제 그려보면 뭐 이런 정도 식으로 이제 그려지겠죠. 둘 다 이제 2차항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폭은 일정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축이 x는 3인 거고 자, 그러면 이제 x축이 적당히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우리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넓이는 이제 뭐냐면 여기 이제 색칠한 부분 여기는 이제 꼭지점 y좌표가 서로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꼭지점끼리 연결한 이제 성분들도 이제 x축에 평행합니다. 여기 이제 지금 y가 마이너스 4인 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x축으로 이제 이만큼 당기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와 일치한 상황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색칠한 부분들도 적당히 이쪽 부분들을 자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이제 당겨주면 사실은 어디랑 겹치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딱 잘라내서 여기 채우시면은 우리 실제로 구하는 넓이가 여기 거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덧칠하는 여기는 이 직사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직사각형 세로는 꼭지점 y좌표의 4가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는 꼭지점과 꼭지점의 x좌표의 차이가 직사각형 가로를 결정하니까 이제 2, 4, 8로 이제 넓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이 그대로 이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왜 그래프의 모양이 색칠 부분의 모양이 왜 직사각형으로 변할 수 있는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을 알려주고 이제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문제랑 마찬가지예요. F0이 3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fx가 이제 2차식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형으로 놓게 되면요. 여기 있는 이 상수항이 이제 3이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 게 F형 3이에요. 이제 Y좌표이잖아요. 자, 이거 지나는 순서, 점에 순서쌍으로 나타내면 0,3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자, 상수항이 3이다. 여기가 이제 3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를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이라고 쏘는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F1이 4분의 19
그 다음에 이제 FE가 6이라는 거 이용해서 우리 여기 보이는 A, B 값을 다 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1, 1 들어가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3이 4분의 19인 거고요. 자, 그러면 3 이항해서 A 더하기 B가 4분의 7이라고 이제 조금 나와주시면 되겠고, 둘 대입하시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3이 6인데, 자, 여기서 3 이항하시면은 이제 4A 플러스 2B가 이제 3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이제 연립을 해서 이제 기억 니은의 값을 구해놔야겠죠. 자, 여기는 좀 계산해 볼게요. 양변에 따다닥 4를 곱해서 이제 계산하시면은 B가 4를 곱해서 이제 기억 빼기 니은을 할 거예요. 그래서 B의 값을 구하시면은요. 2B가 여기 4 곱한 거가 7이니까 7 빼기 3에서 4. B가 2가 나오면 되겠고, 그럼 이제 A 값은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B가 2이기 때문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을 알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B의 값을 다 이렇게 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인 좌표를 이제 다시 FSS식을 새로 쓰셔서 이제 표준형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재작성하시고, 꼭지점에 이제 좌표를 구해내면 되겠죠. 4분의 1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8x로 시작을 할 거니까 자, 여기 보면서 자, 이제 x 마이너스 4의 제곱일 거고 4의 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한 것을 이제 빼면 돼요. 그럼 16 빼기 4분의 1이면 마이너스 4죠. 그게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꼭지점의 i좌표가 이제 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4,7이 이차항식 꼭지점에 좌표가 돼야 되겠네요. 7번에 이제 정답이 2번이 좀 나오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히 이거 말고는 좀 천영주 질문이 더 이상 있지는 않네요.